안녕하세요. 축진먹입니다. 시티가 거의 다 잡았던 경기를 1대1 무승부가 됐고요. 첼시는 제대로 된 감독이 없는 상태에서 어려운 원정에서 성과를 얻어내게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조용히 아닌가? 좀 크게 웃는 팀이 있죠. 바로 아스날입니다. 시티가 이 경기 비기면서 승점 차는 6점 차로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일단은 오늘 경기는 시티가 전반전은 그냥 완벽했어요. 이렇게 축구를 잘할 수 있나? 이렇게 시즌 내내 간다고 하면 시티를 잡을 팀이 있나 싶을 정도로 전반전 경기력은 첼시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못 해보고 게임이 됐었는데, 이제 후반전은 저는 좀 패배 선택이 아쉬웠던 부분들이 어느 정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그바르디올과 디아스의 부상, 그런 것들이 있었죠. 그바르디올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뭐 아직 나오진 않았지만 부상에 가까운 교체라고 보이고요. 후벤 디아스는 관리 차원의 교체도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전체적인 부상은 뭐 스캔해봐야 나오겠죠. 그런데 그 두 선수가 어쨌든 경기장 밖으로 나가면서 저는 뭐 수비 장면도 장면인데 그 수비진의 멘탈을 잡아줄 그런 리더가 없었다는 게 일단은 아쉽고요. 두 번째는 저는 펩의 선택이 조금 아쉬웠다고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펩이 이번 시즌에는 수비수 한 명 더 투입시켜서 백5로 내리는 거 되게 잘했었잖아요. 근데 시티가 사실 전반전에 비해서 후반전은 에너지가 좀 많이 떨어진 게 계속해서 느껴졌거든요. 뭐 60분, 65분 이후부터는 저는 에너지가 많이 떨어졌다고 느꼈어요. 근데 시티가 경기를 보수적으로 운영 안 하고 그냥 원래 하던 대로 운영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상황은 둘 중에 하나거든요. 시티가 그렇게 해서 골을 하나 더 넣거나 그렇지 않으면 뭔가 실점할 확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죠. 왜냐면 시티 공격하는 장면 자체가 이제 점유율 통해서 많은 숫자 위쪽으로 올려놓고 공격을 하다 보니까 첼시는 계속해서 소수 대 소수 싸움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이거는 약간 구조의 문제라고 해야 되나? 난이도 측면에서는 시티가 훨씬 더 어려운 난이도로 게임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려앉은 상대를 쪼개가지고 넣는 거는 꽤 어렵죠. 그리고 선수들의 뭐 필드 플레이어 10명의 볼 다루는 그런 퍼포먼스가 올라와 있을 때 그런 내려앉은 상대를 쪼개서 넣는 게 되겠죠. 그러니까 난이도가 어려운 축구인데 첼시는 한 번 맞고 역습 제대로 가는데 그 역습 상황에서 한 골이라도 넣으면 돼요. 그러니까 소수 대 소수 싸움이 훨씬 더 득점하기 쉽잖아요. 그러니까 후반전에 어떤 게임 구조는 첼시가 난이도가 쉬운 거를 계속했다. 그리고 시티가 어쨌든 위쪽에서 점유를 가지면서 하는 플레이에서는 결국 공을 잃으면 안 돼요. 내지는 슈팅을 할 거면 마무리가 제대로 되고 내려왔어야 카운터를 안 맞는 건데 시티가 후반전에는 그런 빈도가 줄어들었고 그러다 보니까 첼시한테 계속 카운터를 맞았죠.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뒤로 내려가는 게 안 되더라고요. 시티 선수들이 체력적으로 불안해지면서. 그리고 오늘 사실 네투가 되게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네투 쪽으로 오픈되는 찬스들이 꽤 많았는데 네투의 판단이 흔들리면서 네투가 그 찬스를 까먹은 장면이 엄청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첼시가 골을 넣었다는 거. 그거는 저는 어느 정도 펩의 선택에도 아쉬움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느꼈을 때는 결국에는 이제 셰르키나 호든 같은 선수들이 약간의 디테일들이 저는 아쉬웠다고 느껴져요. 후반전에는. 일단은 포드는 뭐 전진하는 장면 괜찮은 장면이 있었죠. 근데 완전히 베실바가 프리한 상황이 하나 있었거든요. 베실바인지 셰르키인지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오른쪽에 아예 프리한 상황이 있었는데 저는 포든이라면 그쪽을 선택할 줄 알았는데 홀란드 쪽을 선택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좀 아쉬운 장면이 되기도 했고 또 셰르키는 여태까지 시즌은 상당히 잘해왔으나 오늘 경기는 좀 아쉬운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펩의 선택이 후반전에 잠그는 식으로 안 가고 우리가 에너지 레벨 떨어지더라도 우리도 한번 해보자 라는 식으로 갔었는데 거기서 결국 공격진의 퍼포먼스가 그만큼 안 따라와 준 거. 이게 이제 무승부의 요인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저는 어쨌든 그동안 이제 시티로 영상을 많이 만들면서 뭐 시티의 8연승 영상도 올리긴 했지만 거기서 이제 걱정되는 부분으로 언급했던 게 바로 시티의 체력 문제죠. 왜냐면 베스트 11이 어느 시점 이후로 그러니까 제가 기억하기로는 본머스 3대1로 홈에서 이긴 경기 그때부터 이 베스트 11이 계속 고착화되면서 쉬지 않고 뛰었던 게 이런 상황에서 좀 영향이 온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전체적인 그런 게임 준비 자체는 저는 시티가 되게 잘해왔다고 느꼈는데 후반전에 그런 선택들이 좀 아쉬웠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전체적인 게임을 한번 말씀드려보면 일단 맨시티는 마테우스 누네스가 오늘은 많이 안 올라가면서 1-6 형태의 빌드업을 했어요. 오라일리가 윙어처럼 높게 올라가고 이제 왼쪽에 라인더러스, 셰르키, 포든 이런 선수들이 번갈아 가면서 왼쪽 공격형 미드필더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은 그 마테우스 누네스가 안 올라간 게 좀 포인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첼시는 준비했던 게 뭐냐면 두 개였던 것 같아요. 첫 번째 전방 압박으로 힘들게 하자. 두 번째 우리가 이제 시티한테 얻어맞더라도 한 방의 카운터로 세게 때려보자 이런 거였던 것 같은데 그 포인트를 저는 어디서 느꼈냐면 이제 페드로 네투가 오늘 왼쪽 윙어로 선발 출전했지만 수비시 위치가 되게 높았어요. 그래서 뭐 주앙 페드루 정도의 높이까지 갈 때도 있었고 주앙 페드루보다 높은 위치 가서 수비를 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4-4-2로 수비한다고 가정했을 때는 4-4-2에 투톱 자리에 네투가 올라가 있는 그런 모습들도 목격할 수 있었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야 뺏어서 수비 성공하면 우리는 네투가 출발할 거다. 그러니까 발 빠른 네투를 가장 앞에다 놓자. 이렇게 저는 판을 짜왔다고 느꼈습니다. 근데 오늘 그 판을 제대로 깨버린 게 뭐냐면 바로 로드리의 선발 출전이에요. 로드리가 전반전은 그냥 말이 필요 없습니다. 제 생각엔 한 0.8? 발롱도르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 전반전은. 일단은 반대 전환 상당히 부드럽고요. 공 잡고 나서 돌아선 다음에 전개해주는 패스도 너무 깔끔하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공을 앞으로 뺄지 뒤로 돌릴지 이런 거에 대한 판단도 그냥 타고났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있다 보니까 시티가 점유를 되게 잘했다. 전체적으로 플랜 A를 잘 가져갈 수 있도록 그렇게 게임이 됐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첼시에서도 변화가 생겼죠. 이게 첼시가 네투를 왼쪽 앞에다 두다 보니까 이 오른쪽 깊은 수비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퐁 하나로 좀 버겁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스테방이 아무래도 수비력이 좀 약하다 보니까 이스테방과 네투의 위치를 바꿉니다. 그러면서 네투가 거의 오른쪽 사이드백처럼 위치하는 그런 상황도 생겼거든요. 물론 이게 첼시가 대응을 했다고 표현을 할 수도 있겠지만 시티의 플랜 A가 계속해서 효과를 보니까 첼시가 자신들이 준비해왔던 걸 바꾸면서까지 그렇게 간 거거든요. 그래서 전반전은 시티의 플랜 A가 첼시를 많이 꼬이게 만들었다. 첼시가 준비해온 것들을 꼬이게 만들었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만큼 시티 전반전 그냥 완벽했어요. 그리고 이제 시티가 또 베실바가 전반전엔 아주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실바 쪽으로 오픈되는 찬스도 많았고 실바 쪽으로 공이 넘어가는 찬스가 많았는데 실바가 선수 2명 끌어당겨 놓고 계속 가운데로 공을 빼줬어요. 근데 이게 계속 성공하다 보니까 소유력이 늘어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 시티가 원래 23-24 시즌 때 하던 완전히 꽉 눌러놓고 하는 축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는 오른쪽 윙어처럼 플레이했던 게 물론 이제 로테이션이 있긴 했지만 실바라고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실바가 기본기가 워낙 좋다 보니까 2명 끌어당기고 가운데 2명 끌어당기고 가운데 이렇게 하고 실바는 버리는 공이 전반전엔 하나도 없었어요. 그냥 해야 되는 플레이만 다 했다. 그래서 전반전은 그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었고 또 전반전의 핵심적인 선수가 누구냐? 바로 오라일리였어요. 그러니까 파머 내지는 이스테방 이런 선수들이 오라일리 쪽에서 다 1차로 끊겼어요. 거기서 오라일리를 제껴야 뭐 반대로 전환 때려서 네투의 발을 이용한다든지 그런 게 되는 건데 거기서 일단 첼시 선수들이 고전을 많이 했다. 전반전에는. 그리고 그 역할을 해준 선수가 바로 오라일리였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제 후반전에는 완전히 양상이 바뀌어 버린 거죠. 그래서 저는 그 시티가 전반전 되게 잘 준비해왔고 전반전 게임에서 쌓아놓았던 그런 포인트를 어떤 아쉬운 선택으로 후반전에 잃어버린 그런 느낌이 좀 많이 났던 것 같습니다. 첼시 입장에서는 사실 오늘 쿠쿠레야 없었고 카이세도 없었고 산체스 없었는데
이 정도면 되게 가성비 있게 승점을 가져왔다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뭐 쿠쿠레야 카이세도 첼시에서 엄청나게 영향력 많은 선수긴 하지만 저는 의외로 산체스의 공백이 꽤 많이 느껴졌어요. 특히나 이 실점하는 장면과 공중볼 처리 장면 뭐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실점하는 장면에서 저는 산체스가 생각이 좀 많이 났거든요. 일단은 라인더러스가 이제 오른발잡이잖아요. 오른발잡이다 보니까 오른발 가마차기 각이 막혔으면 이제 골키퍼 입장에서는 니어포스트에 대한 생각을 좀 했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라인더러스가 오른발 슈팅각 안 나오니까 왼쪽으로 좀 공을 끌고 갑니다. 그리고 글쎄요, 저는 바디아실의 디테일이 살짝만 조금 더 영리했으면 좋았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드는 게 사실 바디아실 옆에 동료 수비수가 있었으니까 가운데 슈팅각은 이 동료랑 같이 막으면 되니까 더 니어포스트 쪽을 각을 안 주자. 그러니까 더 바깥쪽을 밀어내보자 하는 수비가 됐었으면 저는 조금 더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하지만 바디아실이 했던 수비는 어느 정도 정상 범위 안에는 있었다. 그러니까 교과서잖아요. 수비가 상대 공격수한테 약발을 쓰게 유도하는 거, 그리고 최대한 바깥쪽으로 밀어내는 거. 어쨌든 바디아실이 조금만 더 잘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않아도 정상 범위 내의 수비를 했다고 봐요.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슈팅이 라인더러스가 잘 때리긴 했어요. 근데 그 니어포스트 각을 요르겐센이 조금만 더 신경 썼다면 내지는 그게 산체스였다면 어땠을까 라는 생각이 들긴 했습니다. 어쨌든 뭐 결과론적으로는 첼시가 승점을 가성비 있게 잘 가져왔다, 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오늘 경기는 사실 첼시 팬분들 입장에서는 좀 기대를 안 했는데 승점을 얻은 느낌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산체스, 쿠쿠레야, 카이세도 없고 게다가 감독 바뀌어가지고 분위기 뒤숭숭하고 거기다가 시티 상대로 상대 전적도 안 좋았고 근데 이제 원정 게임 떠나는 거니까 그래 뭐 질 수도 있을 것 같다 라는 어떤 마음으로 보셨을 것 같은데 경기도 마침 또 시티가 되게 잘하면서 전반전 이후에 좀 어렵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국에 이렇게 비기니까 첼시 팬분들이나 아니면 첼시 구단 내부에서도 이거는 더 의미가 크게 느껴졌을 것 같아요. 우리가 얻어가는 거 꽤 많은데? 라고 느꼈던 경기였던 것 같고 시티는 비겼지만 진 것 같은 게임이 됐어요. 게다가 이제 디아스와 그바르디올의 상태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그 두 명을 이번 경기에서 필드 밖으로 내보낸 것도 지금 불안한 부분이고 승점 차도 좀 많이 벌어졌고 그리고 선수들의 전체적인 체력 문제도 어느 정도 있다 보니까 뭔가 되게 잃은 게 많고 그러니까 무엇보다 무서운 건 사실 분위기 문제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약간 이런 게임이 뭐냐면 막 피 뚝뚝 흘리면서 모든 걸 쏟아냈다. 그래 이제 결과만 나와주면 된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경기인데 여기서 결국 마지막에 딱 골 먹혀서 비겨버리니까 이렇게 쏟아냈는데 이걸 비겨? 하면서 이 사기가 되게 뚝 떨어질 수 있는 그런 게임이 어떻게 보면 돼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시티가 이번 경기 이후에 멘탈을 잘 잡아야 될 것 같다. 그렇게 저는 느껴집니다. 오늘 그 첼시의 감독 대행이라고 봐야 되겠죠? 정규 감독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뭐 안 될 가능성이 높겠죠. 근데 어쨌든 되게 준비를 잘해온 것 같아요. 오히려 그런 것들을 좀 선수들의 퍼포먼스가 그만큼 이행을 못 해준 것 같고 어쨌든 뭐 결과를 냈으니까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있고 저는 그래도 첼시 1군 선수들에 대한 이해가 있다. 제가 듣기로는 21세 이하 감독으로 알고 있는데 첼시 정규 멤버에 대한 이해도가 상당히 높다. 그래서 그 선수들을 어떻게 쓰는 게 더 효율적일지 네투 쓰는 것만 봐도 저는 느껴졌거든요. 네투를 조금 더 앞쪽에 배치하면서 네투가 발 빠르니까 그런 거 뒷공간 노릴 것도 생각하고 사실 오늘 뭐 결과론적인 얘기지만 네투가 오늘 공격진에서 좀 말아먹은 게 몇 개 있었어요. 판단으로. 근데 네투를 안 뺐던 이유는 저는 네투의 체력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우리가 네투 보고 우스갯소리로 내지성이라 하잖아. 뭐 박지성 같다고 하잖아. 네투가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런 체력적인 걸 채워주니까 저는 그런 부분을 보면서 남겨놓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어쨌든 원정 게임에서 이렇게 준비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고 어쨌든 첼시 입장에서는 분위기 꽤
좋게 넘어갈 수 있을 것 같다. 이 경기가 첼시한테 승점 3점을 딱 갖다 준 경기가 아니기도 하고 새로운 감독이 정해져가지고 이 감독의 첫 경기가 아니기도 해요. 하지만 그 과도기를 조금은 부드럽게 넘어갈 수 있는데 좀 기여를 하지 않았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감독 대행이라고 대충 하지 않고 준비를 좀 잘해왔다는 게 느껴져서 네.